네, 지금쯤이면 이제 다른 기업들의 사례들도 궁금한 타이밍이지 않으신가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플로우로 소통하는 업무 문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5개 기업의 사례를 준비했고요. 각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에 집중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의 관점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가구 유통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규모가 50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는 가구 유통, 매장 관리, 영업, 마케팅입니다. 도입할 때부터 사내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의 강력한 의지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임원진뿐만 아니라 실무진 분들도 기존 업무 방식을 유지하는 걸 선호하면서 플로우 도입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S사의 도입 담당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갔을까요? 네, 일단 처음에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찾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기간을 잡고 온보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사 교육 그리고 컨설팅뿐만 아니라 온보딩 기간 동안에 네, 부서별로 자율적인 사용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을 도출하고 내부의 유지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기업 내에서도 부서끼리도 아,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네 하는 내부 공감을 일으키면서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사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용을 함께 독려를 했고요. 그 결과 S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 플로우를 도입하기 전 협업 전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5.6점으로 답했던 회사 내 소통 협업 전수가 3개월의 온보딩이 끝난 뒤 7.8점까지 오르며 큰 점수의 복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내 업무 특징별로 플로우를 적용하면서 각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플로우에 자율적으로 공유하며 해보자 하는 문화도 생겼고요. 또한 이곳저곳으로 분산되어 있던 배송 담당자와 본사와의 소통,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담당자와의 소통을 플로우로 일원화하면서 뭐 고객 클레임을 대응하거나 반품을 처리하는 데에 대한 비용도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진행을 위한 정보 전달 채널, 그리고 매출 보고를 위한 과정도 축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자율적으로 업무를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케이스, 그리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S사의 업무 문화 정착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환경 만들기와 신뢰였습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먼저 적용을 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활용을 직원들에게 권장하면서 충분히 더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신뢰를 보이며 이것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 간의 신뢰 아래 직원들은 우리 회사에 맞는 훌륭한 적용 사례들을 만들 수 있었고 또 확장해 나갈 수도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우리 회사의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두 번째 프랜차이즈 기업 이사의 사례입니다. 규모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플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매장 관리, 신메뉴 개발, IT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마찬가지로 도입 시 사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님과 임원진의 이지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실무진 분들은 오히려 이제 챙겨야 되는 소통 채널이 하나 더 생긴 건 아닐까 하며 기대 반, 걱정 반의 자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어떤 변화 관리 전략을 가져갔을까요? 먼저 이사도 전 직원 대상으로 부서별 플로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은 플로우가 진행한 교육에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했고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네, 이사의 구성원, 도입 담당자분이 플로우 기능을 숙지한 다음에 직접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내 분위기와 그리고 케이스들을 반영해서 교육을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기존 업무에서 순차적으로 플로우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외부 메신저의 구성원들이 불만 그리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부터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플로우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메신저를 하기 위해서 플로우로 접속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또한 건의와 문의 채널을 플로우로 통일하고 입사 프로세스 관리까지 플로우로 적용하는 등 회사의 상황에 맞게 직원이 불편해하고 있는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 나갔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기에 플로우 접속률이 50%도 되지 않고 외부 메신저를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사, 도입 6개월 뒤 전 직원 평균 접속률이 99%에 달하며 이사만의 IT 관리 프로세스를 또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트너사 관리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사의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왠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도입 담당자의 역할과 그리고 동기부여가 그 키포인트였습니다. 도입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어야만 알 수 있는 그 내부 특징, 불편함 등을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쓰고 싶도록 동기부여를 했으며, 그리고 우리 회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만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플로우를 활용한 우리 회사만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도입 담당자가 구성원들의 왜, why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불편함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서 나가는 50인 이하 기업들의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0인에서 20인 규모의 제약영업회사 제이사의 사례입니다. 제이사는 현재 7년째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매월 사용량 상위 5%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이사의 플로우 사용 목적은 명확합니다. 모든 업무 관련 정보는 플로우 글로 통일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사와 어디서 미팅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정보가 필요할 때면 플로우에 검색합니다.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사에 대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2사만의 강점으로 작용해서 처음 플로우를 도입할 당시에 5인 정도였던 제2사의 규모는 현재 15인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명확한 장점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15인 규모의 세무법인 비사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는 플로우를 도입하는 그 시작부터 플로우와 함께 온보딩을 진행했습니다. 자꾸 분산되는 파일과 히스토리를 통일하기 위해 플로우를 사용한다는 명확한 목표와 함께 각 구성원들이 개별 업무는 또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것을 독려를 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가구 유통기업 S사와 마찬가지로 세무법인 B사도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독려함으로써 훨씬 더 나은 직원들에게 맞는, 구성원들에게 맞는 업무 활용법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도입 담당자 1인에서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활용이 확장되면서 원래는 사용 예정에 없었던 임원 및 대표님까지도 확산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의 또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명확한 Y에 대한 동기부여를 구성원들에게 함께 진행했으며 그리고 직원들의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 40인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N사의 사례입니다. 네, N사의 경우에는 대표님이 사내 플로우 강사로 직접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조업의 특징상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플로우가 쉽다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조업의 높은 연령층 분들은 쉽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N사의 대표님은 직접 사내 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함께 봐볼까요? 네, 첫 번째 이미지는 플로우를 활용하여 플로우 강사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화면입니다. 플로우 기능을 회사에 맞게 적용해서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플로우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분들이 많은 그 기업의 특징을 10분 활용해서 만든 자체 플로우 사용 레벨입니다. 이 레벨이 어떤 게임의 레벨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요. 게임 요소를 반영해서 구성원분들도 거부감보다는 재미있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의 업무를 시각화해서 플로우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플로우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동기부여, 환경, 신뢰. 대표님이 사내에서 업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드러내고 직원과 공유하여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연령층이 다양하더라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N사는 플로우를 사용한 지 벌써 4년 차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플로우의 대규모 행사에서도 여러 차례 성공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업무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고 또 플로우를 도입할 당시 한 20인 정도였던 규모가 40인 정도에 현재 이르고 있는데요. 훌륭한 업무 문화가 곧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플로우로 성공적인 업무 문화를 만든 5개 기업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업무와 케이스를 명확히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 리딩하는 담당자가 액션 플랜을 구체화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신뢰를 함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멈추지 않고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각 기업별 키포인트는 모두 조금씩 다 다르더라도 결국 4단계의 과정을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업무 도구를 시작할 때 충분히 직원 입장에서 고려한 후 시작하고 직원들을 위해 고민하고 환경을 마련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고 신뢰를 이어간다면 어떤 업무 문화가 실패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동기부여, 환경 만들기, 신뢰, 그리고 점검 및 고도화 4단계를 통해서 새로운 업무 문화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뒤 플로우에게 연락해 주세요. 사례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